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장 세레브룸, 대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뇌의 목차를 보시면요. 서브 디비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디엔세팔론,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일반 구조. 이제 크게 디엔세팔론과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디엔세팔론은 간단하게 한 챕터에만 나와 있고요. 세레브랄 헤미스피어가 그 뒤에 큰 4개의 제목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의 일반 구조, 메인 서커스,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에 있는 롭, 또 인터널 스트럭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세레브rum의 구성과 디엔세팔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레브rum은 텔렌세팔론과 디엔세팔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발생학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요. 디엔세팔론은 발생이 끝난 후에 완성된 뇌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텔렌이란 건 끝이란 얘기고요. 뇌의 끝에 있는 텔렌세팔론은 발생이 끝나고 나면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를 형성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에서 보는 대뇌에는 이렇게 텔렌세팔론으로 감싸여져 있고 그 속에 디엔세팔론, 대표적으로 살라무스와 하이포살라무스, 기타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디엔세팔론과 또 다른 뇌의 일부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엔세팔론은 뇌 속에 있는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서드 벤트리클 주변에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DN이란 말 자체가 사이에 끼어 있다,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라고도 하고 사이뇌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운데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서드 벤트리클의 캐버티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살라무스라든지 하베눌라 뉴클리어스, 피니얼 바디 이런 것들이 서드 벤트리클 주변에 놓여 있는데 방금 얘기한 구조들이 이 디엔세팔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디엔세팔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가장 큰 덩어리는 살라무스입니다. 시상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마치 달걀처럼 생긴 구조가 뇌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구조들이 작긴 하지만 서브살라무스도 디엔세팔론에 해당됩니다. 서브살라무스는 레드 뉴클리어스와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의 머리 쪽 끝을 얘기하는데요. 이 레드 뉴클리어스와 서브스탄티아 나이그라는 미드 브레인, 그러니까 브레인 스템에서 가장 위쪽이죠.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에피살라무스에는 하베눌라 누클리어스나 거기에서 나온 커넥션들, 그리고 피니알 바디 이런 것들이 에피살라무스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포살라무스는 여기 그림에서는 하이포살라믹 설커스라고 하는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불규칙한 모양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시상 하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엔세팔론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라무스와 서브살라무스, 에피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설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디엔세팔론 중에 먼저 살라무스를 보겠습니다. 살라무스 시상이라고 하고요. 그레이마타로 되어 있는 라지 오보이드 매스입니다. 위치는 서드 벤트리클의 양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드 벤트리클 양 옆에 좀 전에 달걀처럼 박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오보이드한 모양으로 박혀 있는 그레이마타가 되겠습니다. 핵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장에서 살라무스를 따로 다루고 있고요. 기능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의 거의 대부분, 크라니얼 로브 1번 올팩터리 너브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센소리
이 인포메이션이 이 살라무스 시상을 거친 다음에 대뇌 피질로 올라가서 그 감각이 인지가 됩니다. 거의 모든 감각이 살라무스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살라무스를 센소리 스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살라무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센소리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네요. 두 번째 구조로 디엔세팔론의 에피살라무스입니다. 뇌를 크로스 섹션 해놓은 겁니다. 호라이전탈 섹션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살라무스라든지 서드 벤트리클 캐버티가 보이고, 그 살라무스 뒤쪽 좌우 사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베눌라 뉴클리어스 리전이라든지 피니얼 글랜드가 보입니다. 이 피니얼 글랜드는 이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도 하고 이 서카디안 리듬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서카디안 리듬이란 건 아시다시피 하루를 기준으로 우리 몸에 뭐 호르몬 같은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하루 단위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밤에 빛이 안 들어오고 낮에는 빛이 들어오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밤 되면 졸립고 아침 되면 또 다른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변화들이 이 서카디안 리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피니알 글랜드를 제3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하이포살라무스입니다. 디엔세팔론 중 하이포살라무스는 뭐 13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호메오스타시스하고 관련되어 있죠. 우리 몸의 오토매틱 너버스 시스템도 컨트롤하고 호르몬 계통도 컨트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이포살라무스는 이제 여기서는 구조는 안 보이지만 뇌를 아래쪽에서 위로 쳐다보는 모습인데, 하이포살라무스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들을 좀 보겠습니다. 옵틱 키아즘입니다. 눈에서부터 빠져나온 눈의 옵틱 너브가 뒤쪽으로 와가지고 옵틱 키아즘에서 크로스한 다음에 옵틱 트랙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가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에 보이고요. 튜버 시네리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는 이제 피니알 글랜드, 뇌하수체가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죠. 마밀라리 바디라고 양쪽에 쌍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외에도 다른 그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림에 있는 명칭들은 자주 확인을 해봐야 전체적으로 개념이 잘 잡힙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그림들에 있는 명칭들을 다 알고 계셔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이 보이는데요. 3시 방향에 오큘로모터 너브라고 써져 있죠. 그 밑에 트로클레 너브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3번, 4번 뇌신경이 이 미드브레인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폰즈에서 트리저미널 너브가 빠져나오는 것이 5시 방향에 보이고요. 8시 방향에 지침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뭐 크로스 세레브라든지 인터 페던컬라 포사 이런 것들은 이제 미드브레인에서 나오는 구조들인데, 이런 구조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5장과 11장에서 방금 얘기한 구조들은 자세히 이 설명을 듣게 됩니다. 디엔세팔론, 사인뇌, 간뇌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서 들으시고요. 실제로 외우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세레브럼, 대뇌는 텔렌세팔론,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와 디엔세팔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디엔세팔론은 살라무스, 많은 핵으로 구성된 센소리 스테이션이라고 했죠. 서브살라무스, 레드뉴클레스와 서브산타 나이그라의 크라니알 엔드가 서브살라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레드뉴클레스와 서브산타 나이그라는 디엔세팔론에도 해당되고 미드브레인에도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살라무스는 하비누랄 누클레스나 피니알 글랜드가 해당이 됩니다.
하이포살라무스는 호메오스타시스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주변에는 옵틱 키아즘이나 튜버 시네리움, 마밀라리 바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설명으로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의 일반 구조와 메인 썰커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뇌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12시 방향이 코 쪽, 6시 방향이 뒤통수 쪽이 되겠습니다.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를 보면요. 가운데에 롱지튜디널 세레브랄 피셔라는 것이 좌우 뇌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대뇌 방구를 나누는 구조를 롱지튜디널 세레브랄 피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나눠진 틈새로 팍스 세레브리, 뇌를 싸고 있는 메닝지스 일부가 접혀 들어간 거죠. 이 피셔 안으로 팍스 세레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우 대뇌 방구가 완전히 나뉜 건 아니죠. 저기 깊은 곳에 보시면 코프스 칼루숨이라고 짙게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코프스 칼루숨의 일부가 보이는 겁니다. 코프스 칼루숨은 양쪽 대뇌를 피셔의 깊은 곳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이러스와 썰커스라는 단어들이 그림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이러스는 뇌에서 꼬불꼬불한 그 폴드들 중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자이러스라고 하고 자이러스 사이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썰커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면 되게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썰커스, 자이러스,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자, 뇌를 나누고 있는 메인 썰커스들입니다. 뇌에 있는 주름들이 막 그냥 복잡해 보이고 얼기설키 그냥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일정한 패턴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메인 썰커스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트럴 썰커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론탈 롭과 파라이탈 롭을 나누고 있죠. 레터럴 썰커스. 레터럴 썰커스는 이렇게 세 개로 가지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템포랄 롭과 그 위에 있는 프론탈 파라이탈 롭 사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라이토 옥시피탈 썰커스. 이건 파라이탈 롭과 옥시피탈 롭을 나누고 있고요. 칼카라인 썰커스는 그림을 잘 보시면 옥시피탈 롭과 템포랄 롭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옥시피탈 롭의 중간에가 들어있고 그림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 그림 A는 브레인의 레터럴 부분이고 그림 B는 브레인의 미디알 서피스, 그러니까 뇌를 좌우로 나뉜 뒤에 보이는 뇌의 미디알 쪽인데 이 미디알 서피스에서 파라이토 옥시피탈 썰커스와 칼카라인 썰커스가 잘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썰커스는 A번 그림 레터럴 뷰에서는 잘 안 보이죠. 방금 얘기한 설명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레터럴 썰커스를 보겠습니다. 레터럴 썰커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의 가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가지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가장 가운데로 올라가는 걸 ascending ramus라고 부르고 앞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anterior ramus, 뒤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posterior ramus라고 합니다. 교과서 그림에는 lateral sulcus만 써져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posterior ramus라고 타이핑을 한 거예요. 이 lateral sulcus posterior ramus를 벌려보면 그 안에도 자이러스가 보여요. 대뇌 방구 일부가. 이거는 이제 아예 잘 보이게 하려고 뇌를 커팅을 한 거죠. 그래서 레터럴 썰커스를 벌리면 보이는 코텍스를 인슐라라고 부르고요. 섬처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인슐라라고 부르고 인슐라는 스피치하고 관련된 운동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계획하는 것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실습할 때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parietal lobe입니다. parietal lobe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센트럴 서커스 바로 뒤에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고, 그 외에 superior parietal lobule, inferior parietal lobule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길쭉하게 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로뷸, 작은 롭이라고 부릅니다. parietal lobe는 3개의 자이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parietal 아니고 temporal이에요. superior temporal gyrus, middle temporal gyrus, inferior temporal gyrus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medial surface를 보면요, 이거 뇌를 이제 반으로 자른 거죠. 자른 그 면을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그림은 이제 9시 방향이 코 있는 쪽이고요. 3시가 뒤통수 있는 쪽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코프스 칼로숨이라고 밝은 부분이 C자가 뒤집어진 것처럼 약간 귀처럼도 보이고요. 이렇게 코프스 칼로숨이 보이고, 그 위쪽에 코프스 칼로숨을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이는 것은 큐네오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큐네오스는 어디에 있는 부분을 큐네오스라고 가리키냐면 포라이토 옥시피탈 썰커스와 칼카라인 썰커스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을 큐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인피어리어 서피스에서 보이는 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하고 웅크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259쪽 그림에서는 앞, 뒤로 길쭉하게 보이고 그 끝이 살짝 휘어져 있는데요. 길쭉하게 보이는 부분이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고 끝에 약간 휘어진 부분이 언크스가 되겠습니다. 257쪽, 그러니까 뇌의 미디알 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가 길게 놓여져 있고 그 끝에서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간 부분이 언크스가 되겠습니다.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의 일반 구조와 메인 셀커스 그리고 각 자이러스들을 살펴봤는데요. 복습해보면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는 롱지튜디널 세레브랄 피셔와 자이러스 셀커스 등이 있고요. 메인 셀커스는 센트럴, 레터럴, 파레토 옥시피탈, 칼카라인 셀커스. 자, 뇌 모양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레터럴 셀커스에는 엔티어리어, 포스티어리어, 어센딩 레무스들이 있었고 인슐라가 보였습니다. 프론탈 로베는 프리센트럴,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파레탈 로베는 포스트 센트럴, 수피리어, 인피리어 파레탈 로뷸. 템포랄 로베는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템포랄 자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미디알과 인피리어 서피스에서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나 큐네오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나 엉크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안에 들어있는 인터널 스트럭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널 스트럭처는 크게 세 종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터럴 벤트리클, 그림에서 가장 짙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림에서 뇌 안쪽에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베이살 갱글리아나 살라무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챕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세 번째 화이트 마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스트럭처는 레터럴 벤트리클, 베이살 갱글리아, 살라무스, 헤미스피어, 화이트 마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따로 설명하고 여기에서 헤미스피어 인터널 스트럭처라고 설명하는 것은 헤미스피어 안에 있는 화이트 마타만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화이트 마타는 당연히 파이버들로 엑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파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트랙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 브레인스톰에서는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런 용어들을, 방금 얘기한 용어들을 막 섞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같은 뜻인 거죠. 그 안에 이제 파이버들, 액선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화이트 마타에는 커미슈럴 파이버, 어소시에이션 파이버, 프로젝션 파이버라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제가 까맣게 지워버린 부분들을 제외하고, 벤트리클 제외하고 나머지 하얀 부분들 있죠. 이 하얀 부분들이 화이트 마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러 파이버들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화이트 마타를 세 종류로 써놨죠. 커미슈럴 파이버, 어소시에이션 파이버, 세 번째 프로젝션 파이버. 그 중에 첫 번째 커미슈럴 파이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뇌를 좌우로 반으로 나눈 미디안 섹션을 한 그림이고요. 그 중에서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의 좀 아래쪽에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 방향이 코 있는 쪽이고, 아니 3시 방향이 뒤통수고, 9시 방향이 코 있는 쪽이고, 그래서 뭐 5시 방향쯤 보면은 손에 세레벨룸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커미슈럴 파이버를 보시면, 커미슈럴 파이버는 어떤 걸 커미슈럴 파이버라고 하냐면 반대쪽 대뇌 반구에 연결되는 신경섬유, 다시 말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하는 파이버를 커미슈럴 파이버라고 해요. 이 커미슈럴 파이버,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파이버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가장 큰 것은 코프스 칼루숨, 여기 이제 한시 방향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엔티리어 커미슈어와 포스테리어 커미슈어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각각 엔티리어 포스테리어 커미슈어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 외에도 하베눌라 커미슈어나 포닉스 이런 것들이 커미슈럴 파이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코퍼스 칼루숨,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코퍼스 칼루숨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로스트룸, 제뉴, 바디, 스플래니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트룸은 앞쪽에 뾰족한 부분이고요. 제뉴는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해서 제뉴, 무릎처럼 보인다고 되어 있고, 바디는 긴 몸통 부분이고, 그림의 3시 방향, 그러니까 뒤통수 쪽이죠. 그 뒤통수 쪽에 가다 보면 코프스 칼로숨이 끝이 덩어리가 커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스플래니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프스 칼로숨은 좌우 뇌를 연결하고 있어서 서로 기능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왼손에다가 물건을 잡으면 오른쪽 뇌에서 왼손에 물건이 들어있다 하고 오른쪽 뇌에서 감지를 해요. 그리고 그 물건의 이름은 언어 중추인 왼쪽에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예를 들면은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 그러면 오른손에서 길쭉한 볼펜의 느낌이 느껴져. 그렇지만 이게 볼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왼쪽 뇌예요. 볼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코프스 칼로숨이 끊어져 있으면 손의 감각이 있고 길쭉한 것이 뭔지 이 길쭉한 감각은 있는데 연필이라는 단어와 이걸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가령 예를 들면 눈앞에서 그 연필을 보면서 왼손으로 만지면 이거 연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손을 뒤로 돌리거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만지고 있으면 물건은 만져지는데 단어와 연결을 시키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의 엔티리어 호은 사이에 septum pellucidum이라고 얇은 막이 있어가지고 좌우 레터럴 벤트리클을 나누고 있죠.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죠. 특히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뭐가 다를까? 뇌가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실제로 신경의학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일단 그람수가 남자가 많이 나가고요. 뭐 물론 그람수가 많이 나간다고 기능을 더 잘하는 건 아니죠. 머리가 커서 그런 거죠. 그 외에 아주 오래된 논문인데 1900년대 초반에 남녀 뇌에서 코프스 칼로숨을 측정한 것이 있었어요.
좌우 뇌를 연결하는 코프스 칼로숨을 측정해 보니까 여자가 특히 스플레니움 있는 곳 뒤쪽에 뭉퉁한 곳이 뭐 10% 정도 더 크다, 이렇게 구체적인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지식으로서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자는 좌우 뇌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좌우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 라고 여성 우세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남자는 뇌가 독립적으로 각각 기능을 잘 하고 있어서 연결될 필요가 많지 않지만 여자들은 독립성이 떨어져서 더 연결된 파이버가 많은 것이다 라고 남성 우세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말 그런지 MRI가 발달하고 CT가 발달하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남녀 뇌의 차이는, 그러니까 몰폴로직한 차이죠. 펑셔널한 차이 외에도 몰폴로직한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다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 설명한 거는 이거예요. 외계인이야.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Association Fiber. 제가 뭐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Association Fiber는 같은 쪽의 대뇌 반구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파이버. 그러니까 왼쪽 뇌에서 시작해서 왼쪽 뇌에서 끝난다든지, 오른쪽 뇌에 있는 특정 부분들끼리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Association Fiber라고 하고, 길면은 Long Association Fiber, 짧으면 Short Association Fi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카톡에서 제가 순간 당황했네요. 자, 세 번째로 Projection Fiber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파이버는 대뇌에서 시작해서 대뇌 밖으로 아예 빠져나가는 파이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팔다리가 움직이려면은 팔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신경이 와야겠죠. 그러려면 그 신경이 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액손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프로젝션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라디아타. 코로나,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라디아타, 쫙 방사선으로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널 캡슐이 보이죠. 엔티리어 림, 제뉴, 포스티리어 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밑으로 크로스 세레블, 요건 이제 미드브레인에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뭐 척수 파트라든지 브레인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자, 프로젝션 파이버가 인터널 캡슐이 중요한데요. 인터널 캡슐은 그림은 이제 크로스 섹션 했는 겁니다. 12시 방향이 코 쪽, 6시 방향이 뒤통수 쪽이고요. 그림에서 막대기 두 개가 꺾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쪽을 anterior limb, 꺾인 쪽을 genu, 뒤쪽을 posterior limb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여기 그림 3시 방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의 각 부위에서 올라오는 파이버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 배열들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척수에서부터 신경 파이버들을 모아올 때부터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고, 이 인터널 캡슐을 통과하고 난 뒤에 세레브랄 코텍스까지 일정하게 패턴을 유지를 합니다. 이 인터널 캡슐의 이런 구조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혈관들에서 바스큘라 액시던트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이렇게 특히 혈관이 갑자기 크기가 줄어들면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압력을 많이 받으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중요하죠.
인터널 스트럭처를 복습하겠습니다. 레터럴 벤트리클, 베이살 갱글리아, 화이트 마타가 인터널 스트럭처에 해당이 되고요. 화이트 마타는 커미슈럴 파이버, 대뇌의 반대쪽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버이고, 종류는 콥스 컬러슨,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커미슈어, 외우십시오, 하베눌라, 포닉스 등이 있고, 콥스 컬러슨은 로스트룸, 제뉴, 바디, 스플래니움. 어소시에이션 파이버는 같은 쪽 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파이버고, 롱 어소시에이션, 숏 어소시에이션. 프로젝션 파이버는 대뇌 방구 밖으로 나가는 파이버이고요. 코로나 라디아타, 인터널 캡슐, 크로스 세레브리까지 빠져나가고, 인터널 캡슐에는 anterior limb, posterior limb, 제뉴 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